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대를 사들였습니다.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들이 또 훨씬 많았고 시장의 또 변동성도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강한 대형주 매수세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분과 수급을 기반해서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늘 이 시간에 책임져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길건우 연구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화상 전화 연결이 엄수정 PB와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개장 직후 9시 13분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로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2위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고요. 그 외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5위에는 셀트리온, 여기에 또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 삼성 SDI, LG전자와 삼성전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대한민국 산업과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폭풍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들 가운데 네 분께서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좀 충분한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그 종목은 무엇인지 저희가 의견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가운데 각각 골라주신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부장은 삼성전자고요. 김민수 대표 현대차 골라주실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엄수정 PB 셀트리온이고요. 길건우 연구원은 삼성전기를 픽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염승환 부장님 삼성전자인데 제가 삼성전자의 주주는 아니지만 어제 장중에 10만 원이 갈까 봐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저 10개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좀 과열 구간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저 중에 골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전기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그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가 좀 없어서 지금 못 만들 지경입니다. 지금 인텔도 21일 날 실적 발표할 때 아마 TSMC나 삼성전자에 외주를 주겠다는 내용을 좀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7나노, 5나노 이런 이제 3단 공정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모멘텀은 좀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또 D램도 지금 빅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3사가 지금 과점화돼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D램 사이클이 굉장히 좀 진폭이 컸죠. 근데 이제 3사가 이제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좀 안 좋다 싶으면 아예 공급을 줄여버리고 투자도 안 해버리죠. 그리고 좋아도 예전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사가 과점하면서 계속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 또 상속세 관련해가지고도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에서는 계속 좀 세금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배당도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또 주중 환원 정책 기대감이 지금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지금 9만 원이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2, 13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테슬라보다 가치 평가가 좀 절하가 돼야 되는지. 한 800조, 900조 가도 이상할 건 없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일부 증권사에서 80조, 90조까지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라는 건 어쨌든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년까지 충분히 시총 800조, 900조 원까지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은 여전히 유망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좀 광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냥 주말 동안에 참으셨다가 월요일 날 그냥 객장에서 계좌 트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장이 안 열리는 주말을 못 견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걸 보면 지금 사실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지금 사서도 다 수익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매수는 좀 솔직히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좀 뭐 공부는 좀 더 하셔가지고 네.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사는 전략은 좀 고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뭐 투자 매력도는 또 충분한 기업이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부장님 조금 과열 구간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들에게 오는 기회가 좀 머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네. 계속 중소형주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요란한 곳에서 그냥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가지고는 네.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기는 어렵고 자칫 잘못해서 증시가 만약에 아래쪽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뭐 한 10% 손실 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거든요. 네.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가 3,000을 넘어갔는데 이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은 너무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혹한기가 온 것처럼 완전히 지금 그 냉랭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물론 잡주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올해까지 좋아지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찾아보시면. 네. 근데 그런 기업들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금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발 담그고 계시면 나중에 결국 순환매 돌 때 한 번씩 급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빠지면서 같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대형주 뭐 변동성 나오니까 코스닥도 같이 급나가지만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방은 네. 단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똘똘한 중소형주로 좀 비중을 늘려보자 이런 좀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네 분과 함께 또 중소형주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오늘 일단은 뭐 연부장님이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기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길건우 연구는 삼성전기를 픽해 주셨어요. 일단은 뭐 앞으로 전망이 또 상당히 밝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삼성전기도. 네, 우선 꼴등이어서 이제 한번 골라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조금 아까 과열됐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어서. 아, 역시나 동감하시는군요. 네, 너무 이제 달리는 건 맞는데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까 봐. 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막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접히는 걸 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로 많이 지금 쏠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인덕션 카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카툭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카메라가 튀어나와야지 고배율이나 그러니까 고줌을 할 수 있어서 뭐 많이 튀어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거 중에 폴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잔망경 카메라라는 건데 이게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적용되는 모델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글로벌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관련 매출은 뭐 올해부터 충분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AP 핸드폰 AP 기판 관련해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기판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가장 큰 수혜가 아마 삼성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용 MLCC 관련해서도 이제 전기차랑 뭐 자율주행차랑 항상 묶어서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관련 뭐 연구 개발에도 삼성전기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자체가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네 분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뭐 반도체 IT 하나 나왔고 뭐 자동차 이어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이번에는 셀트리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수정 PB 제가 알기로는 내일 이제 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 하루에 1조 원을 매수했을 경우에도 주목이 가고는 했는데 어제 개인 4조 원 매수는 순매수 역대 1위 규모가 2.2조였으니까 단번에 2배의 수치를 매수를 한 건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매수 수익인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좀 몸으로 느끼는 건데 객장에 신규 고객 손님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뭐 유례 없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유는 사실 셀트리온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재 IT랑 자동차, 2차 전지가 요란스럽게 올라올 동안에 지금 약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약한 상승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램시마나 인플렉트라 등 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뭐 트룩시마의 침투율도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29일 날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는 40일 이내, 그러니까 뭐 2월 초까지는 심사를 완료해야 되고, 어제 뉴스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고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일인 내일 식약처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자문 단계를 거쳐서 뭐 승인이 된다면 긴급 사용허가가 되면서 2월에 처방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현재 주도주를 놓쳤다면은 시끄러울 때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잠깐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어서 셀트리온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전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무려 4조 원이 넘는 폭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10개 종목들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종목과 기업들 위주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대형주의 사랑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다른 좀 패턴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라고 대표님은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개인들이 대형주를 사는, 그리고 대형 우량주를 사는 거는 좋습니다. 네. 좋은데 어제 나왔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주식을 수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사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싸게 사야죠. 근데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안 그러면은 뒤처질 것 같다. 이런 약간 배 아픈 심리로 주식을 들어가는 거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는 건 좋은데 싸게 사자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들 얼굴이 벌게져서 주식 사려고 하는 열광 때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뉴스도 그렇지만 예능에서 이렇게 시장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너무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주식 얘기를 하면 이게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살짝 되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예능화 시키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쿨다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계좌는 개인적으로 한 현금 비중 많이 늘렸고요. 중기 계좌도 오늘 봐서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를 사려면 현대차증권 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열이 그렇게 뚜렷한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현대차가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비싸냐라는 부분들인데 안 비쌉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정상화로 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5조 7천억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시총이 57조입니다.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지금 가격대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비싸진 않은데, 단기간에 많이 이 부분을 극복하다 보니까 일단 부담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1차 22만 원, 그다음에 27만 원 다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일단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한 25만 원대 밑으로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제발 싸게 사시죠.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한 텀 좀 식히고 가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단기 고점에 좀 왔으면 우리가 그에 맞는 출구 전략을 또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좀 밀리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뭐 주식 투자에 다 올인을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손 들고 출구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모두가 흥분해도 혼자 차분할 수 있는 우리 연부장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지금은 이제 뭐 김 대표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수만 조금 좀 흥분 상태를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성향들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뭐 나는 단기로 들어갔다. 난 정말 삼성전자 진짜 15만 원 갈 거 생각하고 샀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략들이 좀 있으실 텐데, 결국 뭐 그 들어간 목적에 맞게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여러분 각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난 단기로 들어가서 오늘 한 3%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가 났어요. 그럼 그건 잘라야죠. 그거는 매매가 어쨌든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뭐 어제 비싼 가격에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뭐 내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2, 13만 원, 시총 800조 갈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빠지면 더 사셔야 되겠죠. 이걸 뭐 급락을 오히려 즐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 따라 다른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뭐 어느 시점에선 또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고민도 해보는 그런 뭐 상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의 방향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위쪽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신 포지션,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지수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진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 잘못됐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들어갔는데 뭔가 잘못됐다. 움직임이 반대로 나온다. 그럼 과감하게 또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저는 뭐 출구 전략 세워가지고 네. 이제 시장 떠납시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보는 그림에서 아직도 좀 상승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만 조금 매수하실 때만 좀 타이밍을 좀 더 재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또 우산을 빠르게 꺼내들 수 있도록 길건우 연구원은 지금 시장 대응 방법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아시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이제 지금은 투자보다는 이제 투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냥 묻지만은 언젠가는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종목을 한 2종목에서 3종목을 정하시고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조정이 당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뭐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투자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신규 계좌를 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하루하루 또 상당히 많은데 엄수정 PB는 좀 몸소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두에. 어때요?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네. 저뿐만이 아니고 네. 뭐 여러 해외 기간 동안에 좀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이런 적이 진짜 유례 없었다. 진짜 이런 적이 있냐 네. 하고 싶을 정도로 뭐 계좌 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번호표가 없는데 뭐 고객분들이 뭐 알아서 순서를 넣어가지고 뭐 차례차례 앉아서 기다리실 정도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과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네.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DB금융투자 원주 지점으로 가시면 엄수정 PB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지 이런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모두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동적인 투자는 반드시 하지 말자라는 요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시장에 지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